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 박스 까남의 까남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 와 있습니다. 독일의 스투트가르트, 그 중에서도 주펜하우젠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 있어요. 여기는 포르쉐의 성지예요. 포르쉐의 공장이 처음 생겼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도 포르쉐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포르쉐 박물관입니다. 저희가 공장이나 사무실에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지만 포르쉐 박물관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포르쉐 박사, 그리고 포르쉐 박사의 아들 페리 포르쉐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선사했던 다양한 자동차들이 선물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들어가 보시죠. 1층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관람이 시작됩니다. 자, 1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마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마차 아니다? 전기차야. 저 밑에 모터 있죠. 포르쉐가 만든 로너 포르쉐라고 불리는 차인데 포르쉐 박사가 최초로 만든 자동차가 바로 전기차였어요. 마차를 말 없이 달리게 할 때 어떤 동력원을 쓸 거냐로 막 고민이 많던 시기였는데 포르쉐 박사는 그때 이미 전기 모터를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포르쉐 박물관에는 크리스토포러스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포러스라는 레스토랑에 가시면 페리 포르쉐가 아주 좋아했던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어요. 밥부터 먹고 시작하시죠. 스테이크가 거기서 거기지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 스테이크는 꽤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자, 이제 맛있는 식사도 했고 지금부터는 박물관을 제대로 한번 즐겨봅시다. 이게 그 유명한 타이칸의 전기 모터입니다. 타이칸의 시프트 모터라 그래서 2단 트랜스미션이거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도는 자동차계에서 도는 밈 중에 제일 재밌는 게 타이칸의 2단 미션은 기술력이 떨어져서 집어넣었다 라는 밈이 정말 제일 창의적인 그 개소리인 것 같아. 포르쉐가 기술이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창의력은 대단해. 하지만 틀린 답입니다. 포르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 집단 중에 최고의 기술 집단이에요. 자, 이거는 자동차 형태가 아니라 껍데기만 보이시죠? 이 차는 포르쉐 타입 64라는 포르쉐가 엔지니어링한 몇 번째 제품이란 뜻입니다. 포르쉐 자동차 회사가 존재하지 않던 때예요. 이때는 폭스바겐의 비트를 레이싱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기역학적으로 어떤 형상이어야 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결과물이 이겁니다. 엔지니어링 집단이라는 게 이 차 외에도 다양한 엔지니어링 제공의 결과물들을 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르디난트 포르쉐, 1875년생. 이 할아버지가 지금 왼쪽에 있는 저 할아버지세요. 페르디난트 포르쉐 할아버지는 우리 아까 봤던 마차 있죠? 전기마차 만드신 분이에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하던 퀴벨바겐, 슈빈바겐, 그 다음에 티거 탱크의 시작형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천재였어요. 당시에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토 유니온도 첨단 기술력이 필요할 때는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에게 의뢰를 했을 정도로 독일 엔지니어링계의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퀴벨바겐이라든지 슈빈바겐 그런 차들, 그리고 탱크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도움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쟁 후에 전쟁 재판을 받을 때 재판 비용을 벌기 위해서 저 아들 옆에 있는 페리 포르쉐, 이 사람도 이름이 페르디난트 포르쉐예요. 아빠도 이름이 페르디난트 포르쉐고 아들도 페르디난트 포르쉐입니다. 줄여서 페리 포르쉐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포르쉐 자동차 356 시리즈를 만든 사람은 이 아들이에요.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재판 비용을 대려고 했죠. 그리고 이 아들이 또 있습니다. 손자 포르쉐 이름이 뭐냐면 페르디난트 포르쉐야. 셋이 이름이 똑같아. 손자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뭐라고 불리냐면 부찌라고 불립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911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차는 1922년에 다임러를 위해서 만든 레이스카입니다. 아직 뭐 포르쉐라는 스포츠카 브랜드가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할 때였죠. 2인승 레이스카고요. 이 차로 많은 레이스에서 우승을 이룹니다. 그 레이스 중에는 타르가 플로리오라고 하는 레이스도 있는데, 타르가 플로리오라고 하는 호수 근처에서 열리는 아주 유명한 레이스예요. 911 타르가에 있는 그 타르가 이름이 그 타르가 플로리오에서 온 거예요. 로너 포르쉐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를 지금 레이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모터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인휠 모터라고 하는 바퀴에 모터를 넣는 방식, 이때부터 쓰였고요. 로너 포르쉐는 이렇게 소방차로도 쓰였어요. 소방관들이 타고 있죠. 전기차로 이만큼 다양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미. 지금 이게 로너 포르쉐 전기차인데 얘는 하이브리드 버전이에요. 포르쉐 박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기 모터로 차를 구동시키자. 그런데 지금도 배터리라든지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여기에 엔진을 달아서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모터를 구동시키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수소연료 차랑 같은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하이브리드카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자동차 회사를 자기가 직접 설립한 건 아니에요. 자기 기술력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건 사실이지만 이 차는 정확히 말하면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작품이기는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르쉐의 자동차는 아닌 거죠. 아직 회사가 설립되기도 전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페리 포르쉐, 그 아들의 작품을 보러 가시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 역사의 시작이죠. 356입니다. 이 차는 356 넘버 1이에요. 1948년에 딱 한 대 만들어요. 이 차가 나오죠. 이 차도 역시 48년도에 나옵니다. 356/2는 양산형입니다. 쿠페도 있고 까브리올레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수출이 되면서 꽤 큰 성공을 이루는 초석을 다지며 그래서 이 차로 가능성을 본 거죠. 비틀이랑 비슷하지만 동력 성능이 훨씬 뛰어나고 잘 달리는 포르쉐 엔지니어링이 그대로 들어간 스포츠카로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양산형 356이 등장합니다. 356은 356A, B, C 형태로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차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초기형이랑 비교해보면 후기형은 확실히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그 팬더의 곡선 같은 것들이 좀 더 다듬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전설의 550입니다. 이 550은 생산 대수가 너무 적어서 거리에서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제임스 딘이 아주 사랑했던 경주차였고 제임스 딘이 세상을 떠날 때 타고 있던 차이기도 했죠. 이 바퀴의 형태라든지 차체의 형상이라든지 뒷부분 엉덩이의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K맨이나 박스터의 원형이 되는 것도 사실 이 차고요. 718 RX60이라는 차입니다. 지금 포르쉐 박스터 그리고 K맨 이름이 앞에 718이 붙죠. 그 이름이 이 차를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550 스파이더와 마찬가지로 포르쉐 718 스파이더도 경주에 사용되기 위한 자동차였고요. 1960년에 타르가 플로리오 레이스에 나갔는데 1등을 합니다. 근데 2등이 누구였냐? 페라리야. 페라리가 12기통 엔진을 싣고 나왔는데 4기통 박스 엔진으로 5분 넘게 시간차를 내면서 1등을 합니다. 박스터, K맨 무시한 사람들 있지 않아? 무식해서 그래. 그냥 718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니? 하면서 이 타르가 플로리오의 전설 얘기해줘. 포르쉐 356 중에서도 이 로드스터 버전 앞 유리창이 아주 낮게 되어 있는 그리고 뒷부분이 예쁘게 처리되어 있는 2인승으로 만든 차 스피드스터를 만들면 이거 미국 사람들한테 잘 팔릴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누가 하냐면 맥스 호프만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포르쉐에 조언을 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미국에서 가장 좋은 스포츠카는 포르쉐다. 독일차가 최고다라는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이 차의 이름은 포르쉐 904예요. 앞부분이 뾰족하죠. 당연히 공기역학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날렵하게 펴지는 게 옆에서 보시면 제가 이 차를 왜 사랑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라인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은 뭐냐면요. 차체가 쇠가 아니에요. 포르쉐 박사는 스포츠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워웨이트 레이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출력 대 중량비를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낮추기만 할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경주차라면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 경주차는 포르쉐 최초로 유리 섬유로 만듭니다. 티가 안 날 정도로 정교하죠. 타입 695입니다. 시판된 차는 아니에요. 911이 나오기 전이야. 911이 처음 나온 게 64년이에요. 1964년. 근데 얘는 60년에 나왔어. 이 차는 명백하게도 뒷자리를 위한 차예요. 4명이 타려면 어때야 하느냐. 뒷자리를 좀 더 넓게 만들어서 이런 형태가 맞지 않나라고 911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형태의 차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망의 911이 태어납니다. 최초의 911이 이렇게 생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의 시작이죠. 이제 뭔가 현대적인 레이싱카의 모습을 좀 띄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08은 아까 보신 904의 발전형이에요. 이 차에는 8기통이 들어갑니다. 8기통이 들어가고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의 기록을 세운 것도 이 차의 후속 모델들이죠. 이 형태가 공기역학적으로 가장 좋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점차육에서 발전해서 뒤에 플랩을 단다든지 비행기 날개의 플랩처럼 플랩이 움직인다든지 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레이싱 역사의 시작이자 다른 브랜드들에게는 치욕적인 역사의 증거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수많은 레이스를 제패한 다양한 포르쉐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1970년대는 포르쉐 레이싱의 전성기였고 다양한 레이스를 석권했죠. 수많은 911 중에서도 가장 역사적으로 뭐랄까요, 가치가 높다 그래야 될까? 인정받는 차죠. 2.7 레이싱 엔진을 실은 RS 2.7이라고 하는
911의 레이싱 버전입니다. 그리고 뒤에 덕테일이라고 불리는 봉긋 솟아오른 아마 가장 사랑받는 911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차는 사실은 911 카레라 RSR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차입니다. 바퀴가 뿌악 튀어나와 있죠. 정면에서 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바퀴가 나중에 와이드 바디의 시작이 됩니다. 포르쉐 959라는 차예요. 슈퍼카입니다. 동력 성능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고 저 지금 보시면 뒷부분에 고속주행을 위한 차체 형상, 저 안에는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차체 제어 프로그램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그런 거 들어가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었고요. 서스펜션의 감쇄력은 사전에 선택한 감쇄력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높이를 조절해주는 장치도 들어가 있어요. 1987년째 차야. 그리고 드디어 나왔죠. 태그 오이어의 태그입니다. 진보적인 기술이라는 게 태그의 약자고, 태그 터보 엔진을 만든 곳이 포르쉐입니다. 포르쉐가 만든 이 엔진을 실은 차가 뭐냐면 저기 있는 맥라렌이에요. 이 차의 소리는 안 들어본 사람은 뭐 상상할 수 없는데, 까라라 GT는 등장한 지는 벌써 뭐 시간이 많이 흘렸죠. 20년이 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슈퍼카고, 그러니까 포르쉐가 뭐랄까 손을 뻗으면 닿을락말락 하는 곳에 있는 차들을 주로 만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얕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빵 내놓고 이제 기를 확 죽이거든. 얘도 그런 역할을 했죠. 기술력을 한번 빡 보여주고, 야 닥쳐. 까레라 GT가 18년 전 등장한 닥쳐 모델이었다면 이 차는 2010년에 등장한 닥쳐 모델이었죠. V형 8기통을 싣고 모터 2개를 실는 컨셉트카죠. 요거 국내에서 제일 처음 운전해 본 사람이 누구게? 각 차마다 얽힌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할아버지 포르쉐, 아버지 포르쉐, 손자 포르쉐까지 3명이 각각의 역사에 남을 차들을 만들어냈죠. 첫 번째 포르쉐는 독일 기술의 발전, 그 증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브랜드를 위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아버지 포르쉐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첫 번째 포르쉐 356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우리가 누구나 사랑하는 911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 자동차 하나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수많은 레이싱카들이 각각의 시판차,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포르쉐 속에 녹아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포르쉐를 만드는데 시금석이 된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뒤에 숨어있는 걸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포르쉐를 기술력으로 욕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모든 자동차는 포르쉐의 3대가 만들어낸 기술 위에서 쌓아 올려진 결과입니다. 그건 독일차뿐만이 아니고 국산차도 마찬가지예요. 혹세무민 당하지 마시고 종교가 필요하면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믿어. 포르쉐 믿어.